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초접전이었던 전국 득표율과는 달리 경남에선 20%포인트 이상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대선 이후 경남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번 대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경남도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통영 욕지도에선 식수로 쓰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 비상용 소방수까지 나눠 쓰고 있습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은 정권 교체를 내세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전국 표처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초접전 양상이었지만 경남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20%포인트 이상 더 표를 얻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투표수 214만 6,882표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123만 7,346표, 58.24%를, 이재명 후보는 79만 4,130표, 37.38%를 얻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5만 2,591표, 2.47%를 득표했습니다. 1, 2위 두 후보의 표차는 44만 3,216표, 득표율 차이는 20.86%포인트입니다. 전국 득표율은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 표차는 24만 7,077표, 득표율 차이는 0.73%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경남에선 6대4 정도로 윤석열 후보에게 표가 몰렸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남에서 36.73%를 득표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37.24%보다 1,760표, 0.51%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뒤졌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득표율이 조금 올랐지만 판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도내 22개 모든 선거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표가 더 많이 나온 창원, 의창, 성산, 진해구와 김해, 양산, 거제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는 윤석열 49.33%, 이재명 46.23%를 득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거주할 양산은 윤석열 53.52%, 이재명 42.18%, 문 대통령 생가가 있는 거제는 윤석열 후보 49.84%, 이재명 후보 44.69%를 득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고 득표율은 합천군이 73.76%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남의 투표율은 76.4%로 전국 득표율 77.1%보다 0.7%포인트 낮았고, 시군별로는 하동군이 80.9%로 최고를, 김해시가 73.9%로 최저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서 앞으로 경남에 불어닥칠 변화와 또 오는 6월에 치러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엔 정영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전국 민심은 한쪽으로 확고하게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20% 넘는 득표를 차지하며 도내 18개 시군에서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배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물론을 내세워 정치 교체론으로 넘어서려 했지만 민심의 벽은 높았던 겁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던 19대 대선과 비교해 민주당이 경남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한 만큼 앞으로 정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다면 국민의힘도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 경남의 정치 지형의 변화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쭉 봤을 때 경남에서 민주당이 위헌 확정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경남이 완강한 보수 텃밭으로 회귀했다라고. 그렇다면 이번 대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건 맞지만 정권 인수 과정에서 잡음이나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의 변수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과 그 가족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부상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대선까지 보수 진영이 결집해온 만큼 정권 교체 여론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선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그 관심도가 지방선거도 또 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나. 대선 이후 보수 진영은 경남을 완강한 보수 쪽으로 회귀시키기 위해, 진보 진영은 외연 확장을 통한 지난 지방선거의 압승을 이어가기 위해 정치적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그럼 도민들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을 텐데 다양한 연령과 직종의 시민들을 만나서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갖고 상당한 애를 겪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빨리 시행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 시간도 좀 풀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이나 이런 규제는 강화가 되는 반면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입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제도들도 보안입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임업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소홀하거나 홀대받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임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싸우지 말고 지역 감정이 없으면 그리 좋겠습니다. 60이 넘어가니까 복지 이런 차원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좀 더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윤택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030층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성별 문제 그런 게 되게 이슈 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이제 성차별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3주 넘게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겨울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훨씬 적어 가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의 건조함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오후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반가운 봄비 소식도 있는데요.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륙 지역이 5mm 내외, 경남 남해안 지역은 5에서 20mm가량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양산 등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도 대체로 보통 수준 나타내겠지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3도, 창원 7도로 영상권을 나타내고요. 낮에는 창원 16도, 양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도, 진주 3도를 나타냅니다. 낮 기온은 진주 18도, 합천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0년 만인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일부 섬마을에는 급수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수로 쓰는 저수지가 바닥을 거의 드러내는가 하면 육지나 다른 섬에서 물을 지원받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의 저수지입니다. 1200여 세대 주민들의 식수원인데 고갈 직전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하얀 선이 이 저수지의 평균 수입니다. 지금은 거의 물이 말라버리면서 저수율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이면 물이 바닥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 탓입니다. 보름 내로 100mm 이상의 물이 비가 오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현재 있는 물 가지고는 일주일 열흘밖에 못 버팁니다.
저수지를 사용하는 10개 마을에는 이미 넉 달째 제한 급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식당이나 펜션은 급한 대로 비상용인 소방수까지 퍼가며 나눠 쓰고 있습니다. 펜션하고 식당에 물이 모자란다 해서 물 떠주려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이런 적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욕실 온 지가 한 5년 됐는데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통영시는 급수선을 동원하고 인근 섬에서 물을 지원받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육지에서 150톤, 그다음에 대체 수온지에서 한 100톤 가지고는 부족한데 모든 어떤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총동원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 방편일 뿐 급수선을 통한 하루 물 공급량은 150톤으로 실제 사용량 300여 톤에 크게 못 미칩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기후제까지 지냈지만 많은 비가 오는 장마철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얼터너티브 팝밴드 이날치의 수군가가 오는 18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 판소리 수군가의 주요 장면을 선별해 드럼과 베이스 리듬의 판소리 솔로와 합창이 교차되는 신선한 무대를 연출합니다. 클래식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가 내일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플루트와 클라리넷 등 소규모 앙상블과 지역 영상작가의 애니메이션을 곁들여 어린이들도 쉽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신춘음악회 봄노래 꽃노래가 내일 함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영남 국악관현악단과 장사익, 최지한, 박천음 등이 참여해 장타령과 사철가, 창부타령 등 수준 높은 판소리를 선보입니다. 요모조모 달치의 작은 세계 기획전이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김해 서부문화센터 스페이스 가율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김해 출신 크리에이터 정주야 씨가 제작한 영화 애니메이션에 주요 캐릭터나 장면의 미니어처 120여 점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거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착공식이 오늘 오후 2시 거제시 양정동 복지관 터에서 열립니다. 진주시립교향악단 전기 연주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마산미술협회 60주년 기념행사가 오늘 오후 3시 3.15 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합천군 농정발전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남해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의 자문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도민 모두의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박준석 대변인은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정치와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남 대전환 선대위는 더욱 겸손하고 간절하게 밭을 일구겠다며 민생경제, 정치개혁, 국민통합을 위해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기간 동안 당원 집회를 개최한 정당 관계자 3명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데도 특정 정당의 관계자 3명은 지난 6일 3곳에서 각각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세무와 기술특허, 인사노무, 수출입, 창업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기업성장지원단은 중소기업의 각종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지원합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경남교육청의 코로나 대응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에서 교육부는 최근 학사 운영 발표에서 방역인력 채용과 관리 등의 행정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기존의 지침을 삭제했으나 경남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발표한 지침을 공문에 포함해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택치료자 관리를 더욱 신속하고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재택치료 통합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공무원 50여 명을 매일 투입하는 통합지원단은 재택치료자로 분류된 시민들의 전화상담과 처방약 신청, 수령, 치료 방법 안내 등을 맡습니다. 고성군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성군은 올해 700여 명의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올 하반기에는 교복 미착용 학교에게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청 18주년을 맞이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4조 3천억 원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물류 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비전으로 개청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코로나19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했으며 진해 신항 개항을 앞두고 고부가가치 복합 물류기업 유치에도 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위해 경상남도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9곳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남 광역 새로 일하기 센터엔 창업 관련 전화와 방문 상담, 전문가의 1:1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며 시군센터엔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함안군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맞춤형 하우스클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 중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로 함안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주거 공간 청소와 쓰레기 처리, 살균 소독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